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6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장을 사실 지금 제대로 못 봤어요. 왜냐면 오늘 함께 배우기 풍력 마무리 좀 하느라고 그거 하는데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먼저 보고 제가 시장 말씀 좀 드릴게요. 중간중간 시장을 좀 보긴 했는데 아무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후공정 장비 관련주 급등 코멘트 하나 해드리고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가 현대글로비스 왜 급등했을까,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식 갠선은 추가 동력, 이건 이제 주목해야 될 이슈. 그 다음에 왜 산업재 기계 상사 운송에 좀 주목해야 되나, 이은택 연구원님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비에 대한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대신해서 소프트웨어 이거는 아직 제가 정리를 다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소프트웨어 테트리스라고 이제 자동차 보고서인데 엄청 깁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아주 요약만 한 것만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 기업에서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좀 있고요. PI 첨단 소재 요새 좋죠. WCP 분리마켓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후공정 장비주들이 요새 급등하죠. 막 요새 프로텍, PSK 홀딩스, STI,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후공정 있잖아요. 리플로우 장비라고 평평하게 펴주는 거 있죠. 우리 공부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여기 PSK 홀딩스. 네. 우리 그때 함께 HBM3 한번 공부할 때 함께 배우기 한번 배웠잖아요. 거기서 제가 PSK 홀딩스 한번 생소하신 분들 한번 좀 자세하게 제가 함께 배우기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요거 디스컴 장비, 요거 찌꺼기 제거하는 거, 강강이 남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리플로우 장비는 이렇게 평평하게, 요 숄더볼 있죠. 그러니까 플립칩 BGA 같은 기판에서 숄더볼로 반도체와 기판을 딱 부착해야 되는데, 저걸 이제 숄더볼이라고 하죠. 얘를 잘 붙일 수 있게 평평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요 위에처럼.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PSK 홀딩스다. 그래서 한번 설명해드린 적 있죠. 여기 들어간 디스컴은 여기 잔륨을 제거하고, 그 다음 리플로우 장비가 여기 숄더볼 잘 다듬어서. 근데 이걸 하는 회사 중에 저 리플로우 장비 만드는 회사가 또 레이저로 하는 회사가 바로 프로텍, 그 다음에 이제 STI,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다 지금 HBM3로 다 일제히 부상해가지고 다 급등하고 있어요.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왜 가냐면은 저 HBM3를 하려면 저게 좀 필요하거든요. 저런 장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그런 이유로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TI, PSK 홀딩스도 올랐고, 여기 레이저 리플로 공급하는 레이저3라는 회사도 올랐고요. 아마 TSMC의 공급 이슈가 좀 나오지 않았나 보고, PSK 홀딩스는 다른 회사랑 다른 게 디스컴, 저 찌꺼기 잔류물까지 제공해야 되는데, 저게 구멍 뚫는 횟수가 증가하면 잔류물이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수혜를 받는 거죠. 그건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립칩 BGA는 장비 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범프의 솔더가 녹았다가 다시 굳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럴 때 리플로우가 필요합니다. 리플로우 장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저 후공정 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직접 납품하는 회사들이 좀 더 수혜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열압착과 매스 리플로우가 있는데, 여기서 많이 쓰는 방식은 열과 압력을 줘서 하는 열압착 방식이 좀 더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약간의 이제 보고서인데, 아무튼 왜 올라가는지는 아시겠죠? HBM3라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기판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 쌓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저 리플로우 장비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공부해 놓길 되게 잘했죠. 그러니까 되게 좀, 아마 이번에 혹시 PSK 홀딩스로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은 아마 이거 공부하셔가지고 아마 앞으로 좀 잘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좋은 경험인 게, 공부도 하고 이러이러한 기업이구나,
예, 그리고 그땐 또 주가 비싸지도 않을 때니까 좋은 주식이네 해가지고 만약에 투자하셨는데 어쨌든 우린 HBM3를 다 공부를 해놨는데 갑자기 시장이 지금 이슈 돼가지고 급등해 버렸잖아요. 마치 우리 뭐 예언가는 아니지만 미리 공부 다 했잖아요, 그죠? 산업을 공부해 놓은 건데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계속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 돈 버는 건요 지수 맞추고 뭐 경제 지표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참고만 했을 뿐이고 돈 버는 건 산업 분석이에요, 산업 분석.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수익 우리 한국에서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산업을 아주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뭐가 됐건 뭐 하나라도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뭐든 그게 저는 좀 방법이지 않나. 이번에 이게 증명됐잖아요, 실제로. 그죠? 산업에 대한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뭐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맨날 뭐 CPI 분석이니 뭐 미국 FOMC 분석하지 마세요. 너무 그건 제가 분석해 드릴 테요. 아니면 애널리스트 다 해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굳이 분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근데 산업 분석은 여러분이 직접 해야 돼요, 반드시. 자, 현대글로비스 왜 급등했습니까? 채용 공고가 최근에 있었는데 2차전지 원소재 업스트림 신규사 저기 리튬 트레이딩 하는 거 있죠. 얼마 전에 보고 소개해드렸죠. 그 관련해서 인력 채용 공고가 있었나 봐요. 근데 시가총액 7조 원 회사가 저 대리 과장급 인력 채용 공고한다고 이렇게 급등한다. 그건 좀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또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변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정의성 회장이 지분을 꽤 갖고 있잖아요, 글로비스.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재편 되지 않을까. 또 정부 출범 2년 차로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만 1년이니까 뭔가 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가 띄우기 아니냐. 왜냐하면 주가가 현대글로비스 주가 오를수록 정의성 회장한테 좋은 거 아시죠? 예. 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이 논리는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KB증권에서는 여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배구조 변경이 혹시 진행되더라도 그건 시장 친화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특정 종목 주가 띄우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저게 현대글로비스가 정의성 회장 그럼 그 전에 15만 원까지는 왜 빠졌나요? 우리 알잖아요. 15만 원까지 빠져가지고 한참 안 좋았죠. 근데 그때 우리 뭐 했죠? 내부자 매수 찾아봤더니만 계속 현대글로비스 임원들이 막 사고 있었죠. 주식을. 왜 살까?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우리도 이제 분석을 했던 건데, 예,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게 이것 때문에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이 신사업 기대감, 요거 리튬 트레이딩하고 폐배터리 수거, 또 본업도 잘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상사 비즈니스가 요새 뜨잖아요. 예, 그거에 좀 이 상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종합상사.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주요하게 먹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비싼 건 아니에요. 그때 막 PER 4배 5배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올랐어도 뭐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글로비스는 아마 그런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좀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20일 날 미국 페덱스가 실적 발표하는데 운송주가 중요합니다. 미국 경기에 선행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경기 민감주들 좋았는데 저게 실적이 잘 나오면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G20 국가들이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전월 대비 반등하고 있고 전년 대비로도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가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민감주로 상승이 온 게 확산되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요 밑에 있는 게 G20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이게 수축 국면에서 돌고 있죠. 이게 전년 동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월 대비 확실히 돌아섰어요. 근데 전년 동월은 아직 마이너스인데 역성장폭이 줄기 시작했죠. 조만간 돌아설 것 같다. 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저는 KB증권의 이은택, 이혜원, 또 하인원 연구원님이 정말 저는 아무리 봐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작년부터 계속 이분들 거 제가 보고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도 느끼시기 어때요? 되게 잘하죠. 하인원 연구원님도 막 예전에 막 엔터주, 폐배터리 그리고 최근에 종합상사 그래서 저도 종합상사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진짜 성과 좋죠. 예, 괜찮고 오늘은 또 LX 인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게 단지 뭐 이분들이 뭔가 뭐 예언자라서 맞추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상을 하신 거예요. 탈세계화에서 전 세계가 투자를 중복 과잉 투자를 할 텐데 그러면 자본재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누가 운송할 겁니까? 그런 걸 해주는 업체가 종합상사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거에 맞물려서 워런 버핏이 일본 상사회사 투자를 해버리니 이게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이분들은 연결을 잘 하신 거고 저도 역시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스토리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중복 과잉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공급망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공상 건설 지표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 건설 노동자 호황이고요. 건설 기계 재고 바닥이고 우리나라에서 굴삭기 수출 실제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 인도, 유럽 등 각지에서 중복 투자가 또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근데 이렇게 공장 건설하고 나면 2년 후에는 뭐가 되죠? 공장 채울 자본재, 기계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엔 나중에는 엄청난 공급 과잉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걱정입니다. 몇 년 후에. 지금 말고요. 자, 2년, 2, 3년 전에 공급 병목 기억나시죠? 그때 수요는 많은데 가전제품이나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데 공급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반도체도. 그 부메랑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근데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병목 현상. 근데 그런 부분이 이 자본재 쪽에서도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수혜는 상사나 운송에서.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괜히 오르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배구조랑 상관없이 또 상사, 포스코인터, LX인터.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아직 자본재 수출은 많지 않지만 제조시설 건설이니까 이거 돌아설 거고요. 건설 여기 약간 요 검은색 선 있죠. 건설 고용인데 견조하죠. 미국의 주택 건설 지표는 꺾였는데 변압기 수출 단가, LX 일렉트릭. 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상사주와 자본재가 뭐 왜 이렇게 좋은지 나타내는 이제 자료고 미국 소비가 여전히 단단하대요. 예,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비자 구매력까지 개선됐고 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소비가 쉽게 꺾이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예, 아직까지. 그래서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변화는 소비 호황은 꺾이곤 있대요. 사람들이 필수 소비재 쪽은 여전히 쓰는데 의류나 가전제품 소비는 조금씩 줄이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그건 실제로 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의 가격 민감, 필수 소비재는 사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닌 거는 의류나 이런 건 좀 늦게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씩은 둔화된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 심각한 게 아니라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 조금씩은. 그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소비는 지속은 되는다. 어쨌든 호황은 아니다. 조금씩 꺾여간다. 약간 침체 쪽으로 가는 지표들은 나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학자금 대출이 재개될 거래요. 학자금 상환유예. 예, 요거 있죠. 예, 요 학자금 융자를 상환한 걸 유예 줬거든요. 8차례나. 이젠 갚아야 돼요. 올해 10월 1일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성인 인구의 17.4%가 학자금 대출을 4,500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학자금 대출 갖고 있는데 대출 규모 중앙값이 17,000달러인데 신규 졸업생 평균 연봉이 10%가 된대요. 이 금액이. 그러면 이거 갚아야 되니까 소비 못할 거 아니에요. 일부는. 그래서 이것만으로 소비가 급감하는 건 아닌데 3분기 말부터 약간의 우려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걸 종합해보면 자, 초과 저축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은 미국이 소진된다고 우리 한번 봤죠. 예, 그때쯤 되면. 그래서 일부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요거까지 되면 여기에 영향을 또 주겠죠. 그리고 실제 소비도 좋았다가 지금 조금씩 둔화되고. 자, 그러면 지금은 아닌데 3분기 말이나 4분기에는 어쨌든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한 번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스템 리스크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안 되고 견조한데 슬로우. 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도 지표가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보다도 미국 물가가 떨어지면요.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올라가요. 물가 떨어지는 만큼. 그러면 소비가 더 늘 수도 있어요. 한 몇 달은 더. 근데 결국 오래 가지는 않는다. 예, 그걸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은 미국이 좀 마일드한 침체라 그러죠. 일부 연착륙.
그게 오면은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정책을 인하 쪽으로 갈 수 있어. 그럼 시장이 한번 놀래버리겠죠. 뭐 이거 인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가 좋은 또 기회다. 예. 미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대비 차원이죠. 예. 약간의 이제 소비가 둔화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3분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4분기에는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점검해 나가면 돼요. 근데 아직은 걱정하지 마세요. 뭐 지금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긴 시계열상 그걸 좀 고민해보자 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항목별 가계부채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학생들 학자금 대출인데 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테트리스라고 자동차에서 SDV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한투에서 또 김진우 연구원님이 이걸 또 적어주셨고,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그 차량이고, 소프트웨어는 마치 테트리스 게임과 같다. 그래서 이 스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SDV로의 변환 과정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차량인 겁니다. 밸류 체인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해봤고, 미래의 차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핵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다 중요해. 하드웨어 쪽에서는 모든 게 다 이제 뭐 전자가 되겠죠. 모터 들어가고, 배터리 들어가고, 카메라 들어가고, 전선 뭉치, 와이어링 안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게 그게 FPCB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뭐 BH도 있을 거고, 우리 공부 예전에 했던 뉴프렉스. 요런 거에 관련된 보고서 써주셨던 분이 그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님이 작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뉴프렉스. 예. 그것도 있을 거고, 아무튼 FPCB로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된다. 근데 완성차 업체들한테 이런 것들이 차별화 요인이고, SDV 전환도 어쨌든 이뤄내야 돼. 이걸 못하면 도태돼요. 제일 잘하는 회사가 좀 테슬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조금 일부 생산 방식 개선, 효율성. 예, 근데 부담은 밸류체인 관리가 좀 어렵고, 이거 엔비디아나 IT 업체에 종속돼 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주도권을 못 가져가면.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은 내가 제2의 테슬라 되겠다 해서 이제 나서는데, 보유 현금이나 판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경영진 수준이 좋고 조직 관리 잘하고. 저는 현대차가 요즘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의성 회장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성 회장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은둔의 고수고요. 말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직접 행동으로 해요. 성과로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성공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조직관리, 적절한 협업,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땐 현대기아, 메르세데스 벤츠가 2위 그룹에선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대형 부품사들 모비스나 만도 주가 참 못 갔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대형 부품사의 위상이 좀 떨어지곤 있대요. 그래도 현대 모비스나 만도는 현대기아랑 같이 하고 이 핵심적인 전장 부품을 만들어 주니까 일정한 성장은 나와요.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익률 올라갈 거고, 이미 만도는 이제 올라갈 걸로 어제 보고서도 나왔죠. 근데 조금 이제 한온과 한온 시스템과 현대위아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줘야 된다. 그런 숙제가 있다라고 적어주셨고, 그리고 가장 이제 여기서 나왔던 보고서 내용 중에서 현대오토헤버를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현대오토헤버가 하면 소프트웨어 담당이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 중소형 주식에서는 오비고, MDS테크, 텔레칩스, 넥스트칩, 모트렉스 이런 기업들을 적어주셨으니까 한번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서 또 나온 거 중에 읽어보고, 그러니까 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도 다는 못 읽었고 중요한 것만 요약만 해놓은 거고, 워낙 길어가지고 오늘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정밀하게 또 읽은 거는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라고만 알아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인터가 삼성의 백재승 연구 목표주가 올렸고, LNG 밸류체인, 블루 그린 수소, 탄자니아 흑연 광산 개발, 포스코 퓨처엠에 납품할 거고,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사업까지 진출했죠. 그 다음에 현대차 쪽인 것 같은데 이 구동 모터 있죠.
이 전기차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는 모터로 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핵심 소재, 모터화, 요거를 이제 자회사가 합니다. 예, 포스코 인터에 이 사업도 진출했고, 그리고 호주 쪽에 LNG 사업. PER은 조금 비싸졌어요. 10.5배니까 일본과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일본 업종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긴 좀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역량이 뛰어나잖아요. 2차전지, 소재 트레이딩, 구동, 모터 부품, LNG 사업 다 성장 산업이에요. 그래서 밸류는 줘야 되는데, 다만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만 지켜보세요. 신규 접근은 좀 늦었죠. 이 기업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2만 원 초반에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때 한참 안 좋을 때. 이제 우린 괜찮게 봤었죠. 공부하면서. LNG 쪽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참 그때 주가 안 가더라고요. 뒤늦게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오르는 건 순식간에 가요. 모멘텀이 발현되면. 그리고 삼성 SDI는 여기 전고체 전지 내용인데, 저 삼성 SDI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파일럿 라인 준공하고 소형 소재 검증해서 소형 전지 생산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2027년도에 양산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거. 그리고 이 삼성 종합기술연구원에서 일단 석출형 리튬 응급 활용을 해가지고요, 전고체 전지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도요타하고는 구조가 좀 다르대요. 도요타는 27년도에 양산 예정이고, 조금 일본이 발표한 것보다는 좀 빠르다고 합니다. 원래 2030년 중으로 예상을 했나 봐요. 근데 양사가 달라서 누가 선점하냐고 중요해요. 삼성이 선점하면 삼성이 이길 거고, 도요타면 도요타가 이길 텐데, 전고체 배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주행거리가 길어요. 수명도 오래 가고.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약간 이 액체 전해질의 단점이죠. 그걸 보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제대로 되면 이쪽으로 갈 텐데, 그 방식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성이냐 도요타 방식이냐, 그건데 어쨌든 꼭 성공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일본을 좀 갔다 온 것 같은데, 일본 맥스웰도 역시 소형 전고체 전지는 올해부터 양산 들어간대요. 벌써. 그러니까 작은 건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 근데 큰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성공했냐, 요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비싸요, 엄청. 배터리 가격이. 처음에는 아주 비싼 차에 적용될 것 같고, 큰 트럭 같은 거 아니면 럭셔리 SUV. 근데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차량의 그 약간의 그 무게를 줄여준대요. 그래서 좀 비싸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용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리튬이온 그 액체 전해질 요거보다는 당연히 훨씬 비쌀 텐데, 비싸더라도 나중에는 어느 시점에서 상용화 된다. 왜? 원가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고가 소재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에너지 밀도 높아서. 근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되니까. 어쨌든 일단 이거는 만들고 나서 생각할 문제고, 일단 삼성 SDI가 꼭 도요타보다 먼저 해서 성공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어주시길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오랜만에 좋은 보고서 나왔고, 어제 급등했었죠. 근데 목표주가 올렸고, 읽어보니까 안 좋았는데 예상보다 좋아진대요. 시장 기대가 17억인데 51억까지 늘었고요. 6.18 쇼핑 페스티벌, 그러니까 거기 스마트폰에 들어간 필름 만들거든요. 신모델 출시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늘었나 봐요. 하반기는 애플 쪽.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원재료 가격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가동률도 늘어날 것 같고, 과거 20% 중반의 영업이익률 낼 때 70% 이상의 가동률이었대요. 그럼 올해 7월부터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 수익성이 급격히 좋아지겠죠. 주요 원재료가 PDMA, DMF인데 이게 다 떨어졌어요. PDMA가 9.8에서 3.8, DMF가 2245원에서 980원. 거의 폭락했죠. 단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익이 늘까요? 안 늘까요? 늘겠죠. 그리고 2분기까지 작년에 구매한 높은 가격의 원 부재료가 비용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일단 2분기까지는 이걸 지금 떨어진 가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옛날에 샀던 거 있죠. 그걸 반영하니까 아직은 좀 수익성 개선 좀 시간 걸리더라도 3분기부터는 낮아진 가격의 본격 투입, 4분기엔 지금 아주 낮은 가격이죠. 저게 투입되면 갈수록 좋아지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33% 증가한 327억을 예상하고 있고, 또 이 배터리형 절용 필름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IRA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이쪽 필름 사업도 나중에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한참 저도 예전에 좀 보수적으로 봤죠. 실적도 안 좋고 밸류도 비싸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무릎 이하가 한 37,600. 물론 싼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밸류는 높은 편인데 방향성이 틀었잖아요.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정말 안 좋았던 이 고질병이 해결되면서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는 PI 필름 첨단 소재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 단 무릎 이하가 한 37,6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WCP는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올렸고요. 저도 여전히 분리막은 저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인데 WCP가 이제 또 대표 기업이고 노이즈가 가장 적은 소재가 분리막이고 고객사가 지금 삼성에 집중돼 있어요. 아마 3분기부터. 그러니까 단점이 그거예요. 너무 삼성만 하니까. 근데 만약에 3분기에 다른 고객사 확보하면 이건 진짜 모멘텀 한번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좀 기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고, 장기 공급 계약도 기대해 볼 만한 게 얼마 전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장기 공급 계약 맺었잖아요. WCP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이요, 다른 회사들보다 이익률이 높아요. 정말 그건 인정해야 돼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21% 나와요. 네. 근데 일단은 분리막 특성상 높은 고정이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내년에 헝가리 공장이 이제 양산 들어가면 조금의 초기 수율이 또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익률 낮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20%대 이익률이 나온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이한나 연구원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제는 그 내부자 매수 쪽에서 하나 손해보험 있죠. 여기 박성규 부사장님이 일단 장내 매수를 좀 하셨고 2천만 원 정도. LG전자 조주환 사장님 또 사셨어요. 저번에 기억나세요? 11만 4천. 제가 그 단가도 기억나요. 예, 제가 웬만하면 사장님들은 다 기억하는데 얼마 전에 조주환 사장님이 11만 4천에 샀어요. 한 2억 정도인가? 맞을 거예요 아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 10 올랐는데 또 샀어요.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 대한약품은 이윤우 회장님이 여전히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계속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체 시스템즈가 그 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수주 따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이제 직원들 지금 퇴근해야 되는데 지금 5시 20분이거든요. 아이고, 제가 미안하네요. 이게 편집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빨리 할게요. 오늘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올랐고요. 아침에 좀 밀리다가 잘 끝나서 아무튼 오늘 좋았습니다. 코스닥도 급등해서 좋았고, 예. 오늘 제가 사실은 좀 고백을 하면 시장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4,170억 샀고요. 오늘 많이 샀네요. 예.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고 오늘 4천억 샀는데 뭐 전기전자 위주로 역시 샀고 조선주 많이 샀네요. 기계. 네, 고르게 샀어요. 경기 민감주. 통신주하고 의약품은 경기 방어주죠. 그러니까 경기에 베팅하는 기업들을 많이 샀다. 오늘 1등은 누굽니까? 조선주. 하나오션이 12% 올랐어요. 대단합니다. 한국조선해양. 진짜 다행입니다. 진짜 조선주 올해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면서도 저도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좀 제일 좋아 보이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반도체하고 조선이었거든요. 근데 조선이 이렇게 또 잘 가서 좋네요. 현대미포도 85,000원 잘 갔고, 아무튼 저는 아직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또 항공주들 좋았고 조선기자재 좋았습니다. 예, 같이 가는 거죠. 성강매도. 그리고 오늘은 SK 오션플랜트가 또 오랜만에 올랐네요. 예, 그리고 해저터널도 좋았군요. 오늘 LS. 그 LS는 오늘 사실 그 LNF랑 그 아시죠? 전구체 배터리. 예. 전구체가 아니고 그 전구체, 양극재를 만드는 전구체. 이름 헷갈려. 전구체 소재죠. 그거를 이제 만드는 합작 공장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전구체 배터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무튼 그거랑 또 해상풍력 뭐 이런 여러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좋았던 것 같고, 건설기계는 오늘 대창단조 그 박안식 회장님 계속 샀었죠. 그래서 오늘 좀 좋았고, 뭐 건설기계 좋았고요. 철강주는 오늘 세아제강이 좀 올랐네요. 포스코홀딩스도 좋았고, 종합상사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은 LX 인터내셔널이 조금 답답했었는데 오늘 많이 갔네요.
항공기 부품, 뭐 전력 설비, 뭐 오늘 풍력 에너지도 좋았고, 아무래도 이게 LS랑 SK 오션 플랜트가 좀 가다 보니까 풍력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좀 공부해봤지만 내일도 올라갈 거예요. 내일은 이제 밸류체인 다 올라갑니다. 기업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방산도 좋았고, 방산도 한번 공부해야 되는데 할 건 많은데 언제 할까요? 제가 참 시간을 저한테 30시간만 줬으면 좋겠네요. 하루에. 이수 페타시스 대단하고, 건설 중소형도 좋았고, 네, 네옴시티, 태양광도 오늘 좋았네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뭐 압도적으로 좋았네요. 화장품도 오늘 좋았군요. 화장품도 CNC엔트, 코스맥스 9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편의점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어요. 예. 그 다음 PCB 업체들, 요새 대덕전자 여전히 좋고, 해운주도 좀 살아나죠. 페노션 급락했다가 오늘 거의 다 좋았네요, 진짜. 예. 근데 좀 안 좋았던 건 바이오가 좀 아쉽고, 바이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통신주 좀 아쉽고, 방어주다 보니까 배당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질 때는 통신주가 한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건 좀 생각하시면, 지금은 좀 오르기 어렵겠지만 좀 버텨주시면 되겠고, 자동차 좀 답답하긴 합니다. 자동차는 피크아웃의 우려인지 뭔지 아직도 못 가네요. 은행주도 조금 답답한 편이고, 정유주 좀 약간 답답했고요. 이노베이션이 좀 못 갔고, 임플란트 조금 오늘은 부진했습니다. 뭐 그 정도고, 오늘 대부분 그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마지막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슈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왜냐면 예, 그 저기 풍력 그거 함께 배우기 만드는 것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 오늘 제가 좀 이슈 좀 살펴보고 있는데 뭐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죠? 예, 오늘은 큰 뉴스 나온 건 없고, 아무튼 오늘은 경기 민감주가 좋았어요. 예, 그래서 좀 경기 민감주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은 조금 속이 좀 풀리셨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삼성전자도 올랐고, LG화학 좋았고, 에코프로 BM 한 3%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한 4% 올랐고, 오늘 2차전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좋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랜만에 좋았고, LNF, 대한항공 다 고르게 갔기는 했군요. 많은 기업들이. 안 간 건 정말 안 가지만, 근데 NC는 좀 안 좋았고, 코스모신 소재랑 NC는 오늘 조금 뭐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부진했고요. 방산주 좋았고, FNF가 오랜만에 좋았어요. 중국 소비주도 오늘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부진했죠. 아까 화장품도 그렇고, 네, 그런 기업들 좋았고, LS 좋았고요. 한정기술, 케어젠, 네,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현대일렉트릭, 네, 이런 기업들.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예요, 대부분. 중후장대형 산업, 뭐 조선, 건설기계, 전력발전, 뭐 풍력발전, 이런 것까지 해서 이쪽이 다 좋았고, 상대적으로 오늘 좀 반도체는 조금 부진했죠. 아주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반도체는 오늘은 좀 일부 약간은 좀 지지부진했다. 뭐 급락했다 이거보다도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예, 저도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너무 빨리 해서 좀 죄송스럽고,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함께 배우기 이제 풍력편 마무리입니다. 예, 벌써 끝나나 싶긴 한데 금방 끝나요, 풍력. 내일 오전에 한번 봐주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